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축하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오후 2시 57분 우리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름의 방송이 시작됩니다. 우리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였고 방송계의 전설들이 모이시어 열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 서대문구 나아가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50플러스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두 분과 함께 이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일을 하게 돼서 살짝 긴장도 했거든요. 워낙 방송하시는 분들이 자아가 강하고 주장이 강하시다는 얘기를 많이들 전 하시잖아요. 주장 없어요. 그래서 딸한테 너무 좋아. 이상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왜 어디에나 가면 만날 수 있는 땡땡땡이 있잖아. 방송 용어 아니? 그래서 뭔데요? 어디에나 있는 또라이, 아. 어떨. 아. 그래갖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어디에나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없으면 그게 나일 수 있대요. 주변 분들이 네. 힘들어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두 분 힘드세요, 저 때문에? 네, 많이 힘듭니다. 좋은 스토리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뭐 방송 시간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파자마 파티 하듯이 시간이 가는 걸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어느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어느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5월 2시 57분 개국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프로듀서 권호승, 작가 오홍석, 그리고 저는 DJ 이다였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여러분 지금부터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 워낙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일 잘 고민한 거는 이제 PD님, 작가님, 아나운서 세 분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만나서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 분의 합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세 분만 가지고 방송을 만든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세 분들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는 저희가 올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작년에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올 초에 이제 방송 관련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 선발을 통해서 세 분의 PD님, 작가님, 아나운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희 센터가 이 별밤 방송실이 있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50플러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름만 정해졌지 그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콘텐츠들은 참여하신 세 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 PM 김소진이고요. 오늘 1일 레포터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조끼를 입고 자원순환 실천단으로 변신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실천단으로 변신해 보았습니다. 조끼를 입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모자 자원순환 실천단으로 고고고!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 내용을 보면 담배꽁초 느낌도 실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가 12월로 딜레이 됐잖아요. 바나나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 예스. 양파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예스. 뭐 천연 수세미라고 하니까 아주 그 크게 피부에 큰 영향을 안 주고 손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되게 유용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변화는 또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을 좀 같이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기쁨, 시원한 느낌, 뭐가 빵 하나 하랬다는 그런 느낌, 자부심 같은 거, 그게 오늘 상당히 많이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서. 지금 선생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고생할 만큼 보람이 있었다는 의견을 주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뜻있는 행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소한 남매의 MC 들깨. 오늘은 1일 리포터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2% 부족했던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실천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쓰모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쓰모자 활동 궁금하시면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MC 리포터 들깨였습니다. 안녕!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방송실을 그때는 방송실뿐만이 아니었고요. 다른 강의실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방송실이 더 조금 유휴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장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온라인 수업 장비도 있으니 보이는 라디오로 해서 그 조금 홍보는 왜 또 선택을 하게 됐냐면 구청에서 또 항상 요청하는 게 아직도 그래도 주민들이 서대문 50%에서 잘 모른다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알리고자 그 두 개가 이제 결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사업 구상은 사업 계획서는 제가 작성했으나 이제 다 해놓고 막상 선정되고 나서 보니까 홍보팀에 더 잘 어울리겠네. 또 선미 팀장님이 또 잘 또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 사업을 홍보팀에게 조금 일임하고 저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위주로 조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그 라디오 방송을 제가 좀 듣는 편이거든요. 주말 같은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좀 이렇게 상시 꺼놓는 편인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컨텐츠를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그걸 발굴해내시잖아요. 작가님의 존재가 사실 기존의 방송에서는 작가들이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잘 몰랐어요. 작가들이 도대체 어떤 걸 하시겠는지 잘 몰랐죠. 뭐 실제로 DJ나 뭐 아나운서 뒤에 계시니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전 이제 옆에서 뵀잖아요. 저는 항상 혼자 앉아가지고 막 타이핑하고 계시고 막 그러신데 저희 작가님은 이제 팟캐스트에 같이 방송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전 너무 이런 아이디어들 어디서 가져오실까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실제로 퀄리티는 전혀 기존 방송들, 뭐 라디오 방송들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50플러스에서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되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초대석 4막 5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조정선 PD님, 나석희 PD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너무 재밌어 하시고 또 궁금해 하셔서 빨리 모셨습니다. 퇴직 일단 걸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실은 그것은 여행기입니다. 원래 제가 은퇴할 무렵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37년 동안의 직장 생활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그동안에 제가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무에서 출발해야 되기 위해서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단절을 할 수 있을까? 여행을 가자. 여행도 한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가자라는 집을 떠나서 무전 여행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네네네.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충 한 35일 정도 내외를 해서 완주를 할 수 있는, 완보할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에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못 가게 됐잖아요. 부산에서 동해안 쭉 길 따라서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770km의 길이 있더라고요. 산티아고가 몇 킬로라고요? 800km. 부산에서 거의 같은 거리네요. 근데 사실은 동해안 거리만 봐줘서는 770km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한의 동해안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아마 그거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 결의는 돼야지 사람들이 좀 이거를 신뢰하고 이제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그러지. 그렇게 하고 200-300km. 계속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바로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11년 10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죠. 스티브 잡스는 앞서 계속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 라는 명언 외에도 또 다른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라.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말 같지 않나요? 이 말을 보면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오늘 우리도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요즘에는 조미료를 안 쓰고요. 요리 좀 하신다는 분들이 젓갈로 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다시 그게 유행인 거 아세요? 예전에는 다시다, 미땡 뭐 이런 걸로 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리 고수들이 까나리 액젓, 뭐 멸치 액젓 이걸로 마지막 간을 하더라고요. 네. 이 젓갈이 가진 감칠맛을 맛을 알았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인왕시장이 채소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선생님, 그 게임 아세요? 시장에 가면 그거 아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장에 뭐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했던가 시장에 가면 갈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박 인절미도 있고 이 지역 자체가 홍대원 제 생각에 여기가 138번지예요. 예전에 홍제원 자리. 특히 뭐 이렇게 주막 같은 게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사람이 아무래도 모이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한 분이 저기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옛날에 번지 주소를 고맙게 써주셔서 이 일대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 아까 그 표지석에서 보시기 이 일대라고 하니까 내가 사는 곳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그곳에 있는 그런 돌 하나, 또 건물 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아끼는 마음이랄까 보존할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오늘도 김명희 선생님과 함께한 홍제동 스토리 재밌게 보셨죠? 특히 오늘은 홍제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보고 계시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홍제동 주민 여러분, 홍제원의 좋은 기운 받고 계시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오늘부터 홍제원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으시고요.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방송이 그러니까 어느 특정 방송국의 그 교통방송에서 하는 57분 교통방송 빼놓고는 57분에 하는 방송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색다르게 느낀 거는 2시 57분. 뭐 같이 일하시는 그 멤버들의 그 각각 그 이니셜을 따서 이호줄로 정했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새삼스럽게 색다른 맛이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또 방송하는 멘트 내내 원아웃싱 하시고 녹화하고 하시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게 프로들이 와 계시구나. 뭐 방송국에 방송국 못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인조 밴드까지 다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그 비타민 스테이션에 가면은 공연복 빌려주는데 네네네. 그것은 이제 빌려 있고 2015년 11월 4일 날 8시부터 2시간 공연을 했어요. 야, 아니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예. 그런 일이 제 평생에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사실 카네기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예. 남지 형님의 어떤 노래? 예, 제가 그 가슴 아프기를 부르고 싶은데 네. 요거는 저 조갑제 TV에서 가슴 아프기를 녹음을 하고 그 영상 그 녹음한 걸 남진 형님한테 내가 보냈더니 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예. 아니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감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표현했습니까? 정말 좋네요 하면서 하는 거라서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남진의 가슴 아프게. 예.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떠나가는 연락처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이렇게 모시는데 네, 세 분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뭐 지원도 미약하고 장비도 미약하고 공간도 미약한 세 곳에서 진짜 훌륭하게 멋지게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늘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진짜요? 바늘도 줘요? 아 바늘. 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뽑기 아저씨가 바늘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긴 친절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는 바늘도 마련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일이 보이는 라디오 17회 출연한 50플러스 쇼호스트 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 일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각양각층의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또 기회도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일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행복한 많은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에게 전해주오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주오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손목을 잡은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지만 난 알아 그게 사랑인 것은 그대 멀리 떠나려고 할 적에 잡지 못한 내
내가 바보야 우우 그녀에게 전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차를 돌려 찾아간 카페 어두운 불빛 사이로 그녀를 만나 가슴 설레었고 또 이별로 가슴 무너졌던 곳 한 잔의 버번을 시키곤 홀로 바에 앉아서 그 후론 다시 들른 적 없다는 그녀를 나도 몰래 기다리나봐 난 익은 얼굴에 띄운 가벼운 눈인사 그녀의 안부를 묻는 걸까 내 앞에 놓인 두 잔째 술잔에 이미 숨겨 준비 나의 사랑이 그녀가 기다리던 쥐카페 날 두고 일어서던 그 카페 안녕하세요.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운영지원팀 김소진입니다. 짜잔!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원래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윤희덕 선생님이 주 MC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계시는 257님을 제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일명 오작교입니다. 오작교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작교는 왜 그 별명으로 붙이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57이란 이제 어떻게 보면 닉네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시간도 2시 57분에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다님이 이제 2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숫자 2. 숫자 2. 그리고 그러면 숫자로 뭔가 해볼까? 그래서 저는 오씨니까. 근데 제가 원래 옛날부터 그냥 별명이 오작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작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칠봉님이 그럼 난 뭘 하지? 나는 그러면 럭키 세븐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에 그러면서 칠복이란 놈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칠복이가 되신 거예요. 벌써 10달이 지났어요. 그러게요. 10달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 소진 PM은? 그냥 그리운 추억? 한 10달이면 응애. 네, 10달의 그 메시지가 다양하죠. 맞아요. 네. 라디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1년 동안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제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해왔는데 뭐 저희가 준비는 3월부터 시작을 했고 5월에 이제 첫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난 한 10개월간 노력을 해온 결과가 지금씩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영상을 보거나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저 칠복이에요. 칠복이. 네. 여러분 제가 칠복입니다. 짠 칠복이님이십니다. 제가 칠복이에요. 네. 그래서 칠복님은 10달이 어떠셨나요? 글쎄 10달 동안에 이제 우리 50플러스 신청년 세대들에게 복을 나눠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5월 20일 첫 방송을 하면서 복을 어떻게 다양하게 드리지라는 고민. 이제 좀 해볼까 했는데 10달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이 뭐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편집에 열중해 있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지 그게 또 23일이 그런지 좀 약간 헛갈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2022년만 마지막일 수도 있죠.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를 1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방송작가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1년 내내 어딘가에서 계속 있었던 곳은 없었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여러 방송국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거를 가져본 게 거의 처음이에요. 9 to 6.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참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우리 소진 쌤도 계시지만 우리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257은 늘 같이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고 역시 그 10달을 정리하면서 가장 그 세게 와닿는 부분은 257의 이 숫자 3개입니다. 아시죠 이제는? 네, 저는 아는데 한 이다,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오작교, 칠복이 예, 이 257의 하모니 그래서 방송 시간도 2시 57분 이렇게 돼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복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뛰어왔던 부분인데 이 257의 이 조합이라는 거는 가히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세 분이서 협업을 하셨잖아요.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궁금해요. 이다님은 딱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셨잖아요. 저분이 약간 방송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딱 정형화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어떻게 재밌는 그러니까 분이시나요? 뭐 우리 표현을 하자면 약간 순수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고 칠봉님은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친형 같은. 그리고 그 친형도 있지만 약간 동네형 같은. 동네형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친근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뭔가 다 든든하고 해주시고 리더도 해주시면서도 그렇죠. 친한. 네네. 같이 햄버거도 드시면서. 그렇죠. 그런 걸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꽤 좀 했잖아요. 네. 예. 저도 지상파 출신입니다. 멋있으세요. 지상파가 뭐 크게 PD님. 메시지는 없지만 네.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저희가 그 매주 한 편씩 했던 방송 프로가 한 분량이 4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그럼 지상파에서는 그 제작 기간이 얼마냐? 3개월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입니다. 자, 오작교님의 파워. 박수. 지금 저기 스튜디오도 울고 계시네요. 드디어. 저는 울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방송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하던 일에서 좀 변화를 준 건데 이제 사실 이 방송은 이제 50 플러스 세대들이 이제 보시는 방송이잖아요. 솔직히 네, 보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 나가자. 맞아요. 문을 두드려라.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 아니면 다른 곳도 많이 있으니까 두드려서 만나게 되면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자 여자는 다른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의 혼자가 돼요. 말을 많이 안 해요. 여자들은 막 여러 모임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혼자가 돼요. 그럼 혼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나와서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일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곳이 50% 센터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방송 쪽으로 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두드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두드려 주십시오. 네. 너무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작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도 다시 기회가 있다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에 깊숙이 와닿는 건 김밥이었어요. 무슨 너무 맛있어. 그 행사 때마다 그 김밥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맞아요. 나눠 먹잖아요. 네. 그 김밥은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건지 정말 정성이 들어있고 실하고 내용이 알차고 그 김밥 가져갑니다 제가. 마음에 가슴에 담고. 그거 말고도 저와 함께 레포터도 촬영하셨잖아요. 그 집 마지막으로 너무 급하시네. 그걸 하려고. 그것도 정말 인상적이고 정말 여기 이렇게 훌륭한. 저는 그 앵커를 굉장히 늘상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쪽인데 앵커가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소진 PM을 우리 그 프로그램 하면서 맞아요. 방송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쓰레기도 모으면 자원이다. 오케이, 그거 했잖아요. 하면서 맞아요. 정말 미래가 보이는 내일이 보이는 앵커가 바로 내
곁에 있었네. 네, 이런 액션을 있었네. 너무 아니, 행복했어요. 왜냐면 일단. 김밥을 얘기하셔서 그때 함께 김밥을 먹은 그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과 함께 그 자원순환 실천단에서 하는 그 행사였어요. 그래서 거의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말 촬영해 주셨는데 힘드신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열정 하나로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하고 네,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요. 두 분 덕분에 제가 10년이 성장된 것 같아요. 10개월이 아니라 10년이 성장된 것 같고 또 즐겁고 직업이 이런 거라면 참 좋겠다. 오는 날이 늘 즐겁고 기대가 됐고 어떤 방송이 나올지 설레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오작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위기를 늘 주도해 주시고 큰일 작은일 다독다독 하시면서 이끌어주신 칠봉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나운서를 고집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앵커의 모습으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앵커라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잘 즐겁게 10개월을 즐겼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시 끝은 257로 끝납니다. 우리 식구들. 그쵸. 네, 우리 식구들하고 내년도에는 또 좀 새로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 계획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봄물처럼 쏟아지는 그렇던 유행어도 되고 붐을 조성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그것이 50%하고 같이 가면 서로가 너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함께하고 싶고요. 그리고 비록 정기적인 방송이 혹시 안 될지라도 저희 팀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한 팀으로 50+ 세대를 위한 방송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